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정책 담론의 장 OK 1번과 시민 토론 온에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반려견 놀이터였는데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죠. 참여한 시민의 80%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반려견 놀이터, 그동안의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 그리고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의 김애라 대표 그리고 부산시 동물복지지원단의 강신영 주무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무관님, 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주제가 그 시민 토론 온에어의 첫 번째 주제가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전국 3위의 보유 가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공론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예. 저희 부산시는 요즘 같은 그 불경기에 반려동물 산업에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그 지갑을 열어주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네. 이렇게 사회통합 담당관실과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의의를 아신다면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좀 더 그 반려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저희는 또 비반려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반려인으로 보지 않고 예비 반려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 반려동물이라고 좀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 사회적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시민 토론, 정책 담론의 장을 통해서 공론화됐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대표님, 이 반려견 놀이터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명확하게 해답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사실 우리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 동물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정한 관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적정한 사료나 물 공급하고 운동 또 수면 뭐 휴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인의 지금 같은 도시 생활에서는 그 운동이라는 게 반려견과 운동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주로 공원으로 많이 나가게 되시는데 근데 공원에 나가다 보면 키우시지 않는 분하고 그렇죠. 어떤 예.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줄을 풀고 마음 편하게 네. 이제 같이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대로 이제 근처에서 개 없이 좀 안락하게 마음 편하게 또 지낼 수 있으시니까 공원에 산책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다 만족할 만한 그런 해결 방법이 반려견 놀이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부산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 반려견 놀이터가 사실은 이용하고 뭐 하는데 제재라든지 뭐 이런 규칙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 목줄의 중요성을 또 느끼셔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안에서 놀 때는 풀어놨다가 그래도 나갈 때는 또 목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인식을 또 하시게 돼서 어떤 교육의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와 또 뭐 서로 관심거리를 공유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커뮤니티장
예, 그런 게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이고 여기서 또 많은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또 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한 행사를 또 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키우지 않으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또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 이번 토론 그 결과를 보면은 80%가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참여한 시민이 1,063명입니다. 시민의 수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 수치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또 이렇게 단순히 찬성하는 것만 아니라 우픈 현실에 대해서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사연도 많이 있었고요. 또 뭐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뭐 생각하게 대부분 다 목줄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별을 안 치우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내용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그래도 이런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이렇게 반려견에 대해서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동물 전체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산에서의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운영하는 곳이 있죠.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뭐 경기도 성남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많이 있고요. 서울도 4곳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지역에 뭐 울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31개소의 그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는 전국 3위에도 불과하는데도 반려견 놀이터가 없습니다. 앞전에 우리 김혜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려견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목줄이라든지 이런 에티켓에 대한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 행동 교정 뭐 우리 강용욱 같은 그런 분들이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려견 행동 교정에 이렇게 전문가이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받은 뭐 개는 버려지지도 않는다고 좀 더 이렇게 사회화되어 있는 개를 위해서 그 개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비반려인들도 이렇게 구획이 돼 있다면 좀 안심하고 또 이렇게 지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원에 나가시면 시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죄지인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마치 죄지은 양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 잔디밭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목줄을 풀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픔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구획된 곳에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 장소에서만이라도 목줄을 풀어놓게끔 자유롭게 하게끔 해준다면 오히려 그 비반려인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는 이렇게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 왜냐하면 개 스스로가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어느 시보다도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많이 됐다고 노인 친화 도시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오히려 스페인처럼 노인 친화 도시에 걸맞는 그런 분들은 또 외로움 때문에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두 분께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갈등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그 갈등이었고 그리고 이 부산시의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유가 그런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서울 서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7년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다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개장도 못하고 철거를 했던 사례가 이미 기사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가 되든지 정책화가 되고 또 만들어진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좀 향후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동물복지지원단에서는 예. 일단 동물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동물복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 반려견 놀이터를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예. 그 지역 그 반려견 놀이터 주변에는 에티켓존이라는 걸 저희들은 만들고 싶습니다. 에티켓존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비반려인들이 우려하는, 예. 예를 들면 목줄을 안 하는 행위, 아니면 분변을 안 치우는 행위, 기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고, 그리고 또 반려인들에게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또 교육과 또 뛰어놀게끔 해준다면 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에티켓존도 만들어주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대표님께는 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소위 말하는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이제 밖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산책을 하면서도 사실 그 반려동물들을 보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100%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에만 들어서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좀 큰 틀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뭐 이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사실 그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서 무작정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교육, 뭐 패티켓 요즘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키우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사실 뭐 이 개의 습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정말 필요해서 서로 간에 이 인식 차이를 점점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좀 계속 연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실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혹시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좀 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 그 부산시는 예. 부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입양센터라고 보시면 되는 기능인데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게 우선 저희들은 뭐 아무리 하드웨어 예를 들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예.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항상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 이렇게 매년 겨울 여름 방학 동안에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생태계에 대한 어떤 구성, 그리고 왜 우리는 동물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교육들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 교육부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만 이렇게 공부시킬 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렇게 매년 1시간 정도는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자라났을 때 과연 동물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양분화되는 이분화되는 이런 게 아니라 예. 또 서로를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넘어서 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계에도 같이 협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수 사례들이? 뭐 해외는 다들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 저희가 조사한 거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목줄 없는 그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을 해왔다고 하고 예. 지금 벌써 500군데가 전국적으로 넘게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이제 그냥 커뮤니티 장이라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있는 커뮤니티 장이라고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예. 큰 거부감도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뭐
연간 연회비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연회비로 이제 공원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예. 예,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어느 주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연회비를 내면서 또 뭐 청소 자원봉사를 몇 시간 연 뭐 4시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계속 긍정적인 이미지를 예, 만들어 가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정말 도시마다 한 200여 군데 가까이 이런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놀라운데, 근데 이렇게 200여 군데처럼 많이 있으려면 규모가 큰 게 아니고, 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말 소규모로 소공원 같이 이렇게 예. 해서 주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 공원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따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렇게 개들과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어서 따로 뭐 프로그램 운영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든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우리하고는 약간 인식에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려동물 문화 자체가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고 있을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서도 일전에 그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다가 네네. 이제 주민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유기동물 입양센터로 네네.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어쨌든 기초단체로서는 첫 사례인데 네네.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히려 그 반려견 놀이터는 아니었지만, 예. 아니고 뭐 입양센터가 됐지만, 저희 시가 운영하는 그 입양센터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예. 그만큼 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걸 다 느끼듯이, 네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입양센터뿐만 아니라 입양센터에서의 입양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육의 역할, 기타 어떤 뭐 꼭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 생태계에 대한 어떤 이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동물의 이해,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이런 논란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거기서 좀 뭐 이렇게 좀 붙인다면, 사실은 반려동물 이렇게 우리 저 동물보호센터들이 다들 그 위탁으로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외곽에 기장군이나 아니면 뭐 강서 지역이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 10일 이상 있다가 보면 대부분 다 안락사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입양센터들이 많이 생긴다면 입양 가능한 애들이 좀 더 그 편리한 공간,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해운대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입양이 많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어쨌든 깨끗한 환경에서 또 관리되면은 그만큼 또 입양이 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하는, 만약에 그렇게 결정된다면은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것들, 먼저 풀어야 될 그런 논란의 여지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지 선정이 가장 좀 큰 논란이 되겠죠. 예. 물론 이게 이제 조사에서 지금 80% 이상이 찬성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 부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이 클 것 같아서 예. 그걸 어떻게 참 풀어나가는가가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 놓더라도 반려인 분들이 제대로 이제 좀 이용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패티켓에 맞게 좀 해주셔야지만 또 뒤에 일어나는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럼 이후에 부산시는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 정책화로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네. 예, 어떤 식의 논의가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일단 오늘 아까 뭐 저희들 또 이후에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 기회에 저희들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어떤 시민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반려인을 보지 말고 예비 반려인으로 봐주시고, 반려인은 요즘같이 그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음껏 지갑을 열어주고,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에서 15%씩 20%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비반려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들이 더 많고, 오늘 뭐 저희들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좋지 않겠나. 이게 인식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자꾸 양분화시키는 부분들 때문에 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중국인들도 와가지고 막 한강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그분들이 많은 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려인들은 자기 주머니에 많은 돈들을 지금 흔쾌히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불경기에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네덜란드 속담에 큰 바람이 불면 어느 누구는 담을 쌓고 어느 누군가는 풍차를 돌린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한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부산시는 이제 오히려 담을 쌓을 게 아니라 풍차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좀 더 이런 논의들이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어떤 이해 속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 큽니다. 네. 네, 지역 경제 자체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미래 경제 10대 산업으로 또 선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봐달라. 자꾸 비반려인, 반려인 이렇게 논한다면 갈등만 조장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 반려견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말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개를 위해서 쓰냐, 동물을 위해서 쓰냐, 사람을 위해서 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저희도 따로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따로 그 세금을 내는 만큼 어떤 식으로 뭐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다지 해주는 거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뭐 반려견 놀이터, 이게 단지 그 반려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반려견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행복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동물하고 같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리고 생명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시민 토론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